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했을 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금은 확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금은 변동이 없이 3년간 똑같은 금액을 갚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 도중에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은 변동 없이 일정한 금액을 갚기만 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조건부 인가나 고등학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변제금액이 특별히 변동되는 일은 없다고 하겠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조건부 인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부 인가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직신고 의무와 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신고 의무는 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는 건데요. 이직신고 의무와 소득신고 의무는 어느 정도 겹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신고를 하게 되면 이직한 이후에 소득 변동에 관한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신고 의무와 소득신고 의무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소득신고 의무는 말 그대로 이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해 7월 달에 한 번씩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득 변동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같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연봉이 매해 조금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봉이 인상되는 만큼 그 금액 전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 연봉 기준 2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조건부 인가 부분은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면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설명을 못 받았다 하면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부분은 본인도 꼭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설명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이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20% 이상 인상되면 변제금액이 중간에도 늘어날 수 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가족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등학생인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중간에 변제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그때부터는 변제금을 중간에 늘리도록 그렇게 인가결정을 내려주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중에 변제금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